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걸쳐 봄. 안녕하세요. 비가 오니까 뭔가 기분이 꿀꿀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은 비가 오나요? 여기 많이 와요. 진짜요? 아씨, 갑자기 비가 그립네요. 여기는 아직 흐리지만 비는 오지 않는 청주에 있는 식구입니다. 저는 지금 비 오는 거를 보고 있는 서울에 있는 27입니다. 아니, 근데 거기 비가 안 와요? 저는 청주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는 비가 안 오고 그제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아, 금요일 날. 그리고 어제하고 오늘은 비가 안 오고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 식구님께서 지금 네. 큰 일을 하시러 아니, 청주의 공공기관으로 전혀 잠깐 아니고요. 내려가셨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이렇게 줌으로 하는 좋은 방법을 이렇게 통해서 저희가 이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당분간 청주에서 녹음을 하겠지만, 마음은 항상 서울에 있고, 그리고 종종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청주이고요. 그리고 반갑습니다. 진짜 네, 저희 녹음 한 3주 만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맞아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녹음을 많이 해서 그래서 3주 그런 것 만에 같아요. 하니까 너무 진짜 보고 싶었고, 다들. 진짜 청취자 여러분들도 보고 싶었고. 아, 저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튜브가 이제 가로형으로 바뀌었어요. 이쁘게. 네. 맞아요. 아니, 근데 네. 훨씬 보기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니까. 네. 어. 주스님이 진짜 여러모로 해주시는 덕분에 저희가 좋아요. 이제 검은색 막대기를 달아지고 가로형으로 예쁘게 이제 유튜브에도 올라가게 됐으니까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또 뭐 재미있는 연극 준비하셨다고.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방으로 오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방에서 공연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뭐 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꾸 제가 관련된 공연 해서 너무 죄송한데 당분간은 제가 전혀, 전혀. 괜찮아요? 당분간은 청주에 그럼요. 있는 정말 놀라운 공연들과 그다음에 저와 관련된 공연들을 위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은 그 대신에 제가 비하인드들은 열심히 챙겨드릴게요.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비하인드들. 너무 네. 좋아요. 오, 좋습니다. 제가 소개할 공연은 연극 서교동에서 죽다입니다. 서교동에서 죽다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22년에 한국 연극평론가협회 베스트 3에 선정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이제 주연으로 출연한 박완규 배우님이 그 전에 이제 백상예술대상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붉은 낙엽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네. 우리끼리는 아니다. 서교동이 훨씬 멋있었다. 서교동에서도 연기를 훨씬 잘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오. 정도로 서교동은 오, 죽다는 박완규 배우님의 정말 일생일대의 역작이라고 감히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연은 지금 현재 진주에서 6월에 공연을 했고 평택에서 7월 7일, 8일 이렇게 이틀 금토 공연을 했고 이제 9월 1, 2일은 여수 GS 예울마루에서 공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소식은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울에서도 공연을 합니다. 서울에서는 11월 달에 공연을 해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 동안 성북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꿈빛 극장이라고 기름역에 있어요. 네, 공연 현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수에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지방에 공연에 계시거나 아니면 서울에 계신 분들 있으면 9월, 11월에 공연을 보실 수 있어서 그런 정보와 함께 제가 간단하게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작품은 고용범 작가님의 일종의 자전적 희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처음에는 소설을 먼저 발표를 하셨어요. 서경단 죽다라는 소설을 발표하셨고, 그거를 희곡으로 이렇게 좀 엮어서 만든 게 이 서교동 죽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소설은 굉장한 묘사가 길잖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막 그 당시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과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장소들에 대한 묘사, 이런 게 굉장히 긴데 그거를 희곡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 배우님들의 대사량이 장난이 아니죠. 평택에서 평택 남부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했을 때 관객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그때 관객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 배우에게 저렇게 많은 대사를 주면 배우를 이렇게 괴롭히냐 배우를 너무 혹사시킨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박완규 배우님의 대사량이 엄청나게 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성현 연출님께서는 오히려 반문을 하시며, 아, 이건 내가 많이 줄인 거다. 작가는 훨씬 더 괴롭혔다. 훨씬 더 길고 장황하게 했는데 내가 정말 줄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본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작품이 여러 번의 에디팅을 겪어서 좀 지금은 압축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 전에는 어, 진짜 장광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가 너무 길고 그래서 관객이 그러면 왜 이렇게 기냐고 그랬더니 연출님 말씀은 그건 내가 모르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이 작품이 본인의 이야기잖아요. 본인의 유년 시절에 대한 이야기여서 하고 싶었던 말이 많지 않았을까?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이 2021년에 초연을 했고요. 이게 3년째인데 21년에는 고용범 작가님이 이성열 씨 두 분이 친구세요. 동갑 친구셔서 이것 좀 올려봐라고 작가님이 이제 연출님을 제안을 하셨는데 연출님 말씀에 따르면 아무도 지원금을 주려하지 않았다. 거의 사장될 정도로 아무도 지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하고 올렸던 게 2021년에 쿰시어터에서 공연을 했었죠. 근데 음, 쿰시어터는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깊이가 깊어요. 객석은 그냥 간이의자여서 관객에게는 그렇게 편하진 않은 공간인데 하지만 무대가 굉장히 깊어서 깊이 있는 무대 장치를 쓰기에는 꽤 좋은 극장이거든요. 그리고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좀 쾌적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공연장에서 공연을 했었고 그때 이제 정말 서교동에서 주대가 뭐야? 서교동이 어디야? 우리는 서교동 그러면 옛날에 정치하실 때 정치의 동교동계, 그렇게 서교동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이렇게 지역으로 정치 파벌을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 김대중 전 대통령 그 시절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서교동 그래갖고, 아, 그런 정치적인 얘기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서교동이 작가가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에 그 살았던 지역 이름입니다. 이 음, 작가는 지금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추억이라든가, 그 아름다운 생각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항상 추억을 하시는데, 그 마르셀 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작품에 보면 유년 시절의 기억으로 과거와 마주하는 그러한 게 있어요. 조그만 빵을 하나 그 빵을 먹으면서 아 어린 시절 내가 이 빵을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추억 여행을 하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고영권 작가님도 그러한 방식으로 뭐 하나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추억으로 확 빠지게 되는 그러한 기법으로 작품을 쓰셨습니다. 이 작품의 일단 줄거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공연의 줄거리는 진영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진영은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고요. 그 작가님과 거의 동일하죠. 미국에 살고 있는 진영이라는 사람이 누나가 너무 아프다. 누나가 암이고 이제 오늘 내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나를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서울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진영에게는 누나 진이와 그 다음에 형 진석이 이렇게 둘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님 그렇게 계시고 누나 진이에게는 도영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의 사실은 이야기예요. 누나 진이는 암으로 투병 중이지만 자기 딸이 너무 걱정입니다. 딸 도연이가 도대체 사범대 잘 들어가서 선생님 하면 될 텐데 갑자기 작가가 되겠다고 모든 걸 다 때려치고 디지털 콘텐츠 미디어 학과 뭐 이런 데 들어갔다고 해요. 이제 누나는 이제 너무 화딱지기 나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게임 스토리 쓰고 뭐 웹소설 쓰고 막 이런 데라고 웹툰 스토리 쓰고 이런 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딸내미가 자기를 속였다. 그거 하면 돈 많이 번다고 했는데 도통 뭔지 모르겠다. 무슨 뻘짓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진영이에게 너가 가서 너가 작가니까 작가는 또 작가들끼리 말이 좀 통할 거 아니냐. 그럼 너가 얼마나 작가가 어렵고 안 좋은 일인지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네 조카의 마음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진영이가 도연이를 만나러 갑니다. 도연이 조카는 지금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요. 그 알바하는 조카한테 가서 너 도대체 이상한 극과에서 뭐 하니? 그랬더니 아 자기는 극과를 통해서 자기 어린 시절을 마주하는 게임을 만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7살의 도연이와 이 14살의 도연이, 두 명의 도연이를 자기는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가장 큰 좋았던 추억들,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아니면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두 개의 추억을 가지고 그 추억 여행을 하는 그 게임 스토리를 지금 자기가 쓰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진영이의 마음에 어느 순간으로 훅 들어갑니다. 진혁이에게는 진수라는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진수는 형제들 다 만났을 때 진수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는 진수를 못 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추억 여행 속에서 진영이는 진수를 만납니다. 내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이게 너무 큰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내용은 결국에는 진영이가 진수를 만나는 추억 여행을 통해서 죽음과 삶과 그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이런 거 여러 가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는 사실은 아버지. 그러니까 이 집의 가장이라는 아버지가 처음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아버지인데 뭔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망하게 돼요. 근데 망한 이후에 정말 무기력하게 빠진 아버지,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책임지려 하지 않은 아버지를 통해서 현대사에서 뭔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회피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마치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모든 책임을 다 전가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약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비유를 통해서 거기 자식들과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서교동에서 그 부잣집에 살다가 망하면서 화곡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유년 시절에 이사와 동시에 그 삶이 망가져 버리고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의 모든 것을 다 와해되어 가는 근데 가족은 또 가족이기 때문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그 아이러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족들의 이야기였고 그 사이에서 진수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여러분이 공연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이야기구나. 맞아요. 가족의 이야기예요. 그 혹시 작가님이 자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분의 자서전 같은 그런 얘기? 그래서 아니세요? 이제 우리는 사실은 작가님한테 직접적으로 어서부터 어디까지가 실화고 어서부터 어, 어디까지가 가공인지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비극적이거든요. 비극적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비극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과정은 되게 희극적인데 결론은 비극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죄의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유년기 죄의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죄의식이 실제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님한테 그걸 물어보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게다가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유년 시절에 서교동에서 살았던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아버지가 화물업을 했던 것도 운수업을 했던 것도 맞는 얘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화곡동으로 이사 간 것도 맞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리고 누나가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고. 근데 그 이외의 이야기들은 아버님이 저렇게 무책임했는지 그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아직은. 사실은 11월 달에 서울 공연을 하면 고용본 작가님이 오신대요, 서울에. 네, 그래서 지금 음, 두근두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한테 술 취한 김에 미친 척하고 한번 물어볼까? 어디까지가 진실입니까? 이러면서. 네. 재밌겠네요. 아, 누구는 뺨 맞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작품은 한 100분 정도 하는데요. 소위 386 세대라고 하죠. 지금 현재 50대 후반, 60대 들어가는 그 386 세대에 대한 일종의 그 시대에 대한 랩소디, 슬픈 랩소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실세를 장악을 했고, 그죠? 근데 이제는 뒤안길로 가고 있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 그 어렸을 때 그 모든 실세를 잡고 있던 그 사람들, 아버지라는 사람을 상징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그 무책임하고 반인륜적인 모습을 우리가 답습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굉장히 상징적인 은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희생했던 누나, 그 안에서 모든 가족의 성공을 책임져야 되는 큰 형,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는 정 방황하고 빈부의 차이가 확실히 확 달라지잖아요. 서교동에서 화곡동으로 가면서 모든 어린 시절의 친구들과 다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방황하던 자기 유년 시절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서 굉장히 재밌게 벌어지고요. 이게 쿰시어터에서 굉장히 깊이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동선이 굉장히
동굴을 헤맨 듯한 느낌도 있어요. 길게 쭉 뻗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각 지방 공연장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공연장들 여러 공연장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대극장 공연이었어요. 그 전에는 소극장 공연이었는데 대극장 공연이어서 굉장히 깊이감이라든가 뭐 넓이감을 굉장히 많이 써서 평택에서 공연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여수도 300석, 그러니까 뭐 연극으로 치면 중규모, 그다음에 굿빅도 300석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집중도 있게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월에 보러 가요. 네, 11월에 보러 오세요. 1월에, 11월에 서울에서 보시면, 근데 그 꿈빛 극장이 약간 깊이감이 좀 떨어져요. 이 무대가 어, 좀 가까워요. 그래서 그 깊이감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위해서 아마 앞을 더 낸다고 하더라고요. 무대를 더 앞으로 더 내서 좀 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무대를 연장하면 또 객석을 덜 팔는데, 어머. 그죠? 앞쪽 객석을 아마 안 팔게 될 거예요. 첫 번째 객석을. 네. 음, 상업극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너무 네. 파격적이라 놀랐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1열에 막 배우님들 얼굴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네. 관객분들. 근데 아마 음, 이 서울 공연에서는 그 1열은 아마 잘 판매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2열부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이 비하인드들을 좀 얘기를 하면 이 작품은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지방 공연 다니면 한 달 내에 매주 하나씩 해갖고 한 달에 쫙 끝내고 이런 거를 더 선호하잖아요. 특히 기획자는 그걸 더 선호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뚱뚱 띄어져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된 이유들이 이제 배우님들이 이제 모이기가 너무 사실은 워낙 또 박완규 배우님도 지금 너무 잘 나가시고 스케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걸 너무 시간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을 지금 하다 보니까 기획자로서는 사실은 조금 피곤한데 좋은 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소풍을 가는 듯한 느낌? 지방으로 소풍을 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매주 어디를 이동해야 되면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 달이라는 텀을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소풍 가는 느낌이 있어서 매번 요즘에는 지방공원 다닐 때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어디가 맛집이라더라. 어딜 먹방 먹어야 된다더라. 진짜 단톡방이 그 이야기로 아주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평택 갔을 때는 뭘 갔냐면은 대구탕집을 갔는데 거기 이름이 온달 대구탕집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평택 가시면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메모해놔야 되겠네. 온달집이에요, 온달집. 지금 그 바보 온달 메모하려고요. 있잖아. 바보 온달 평강공주 할 때 온달집이에요. 근데 거기 대구탕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그거, 배우님들이 술을 먹고 해장으로 다음날 대구탕을 드셨는데 거기는 다른 메뉴가 없어요. 대구탕 하나밖에 없어요. 어. 음, 그래서 그냥 딱 오면은 몇 명이세요? 그럼 세 명이야. 그럼 세 명 딱 끓여갖고 그냥 다 와요. 주문 따로 할 필요도 없어. 근데 그 줄이 나래 빌어서 아침 6시부터 있는데 저희가 어, 주말에는 다행히 주말 아침은 사실은 사람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아침에는 저희 줄은 안 서고 먹긴 했는데 진짜 맛있었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어디 가는 그 근처에 Pictures F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 그림들 F라는 그 영어로 하는 거긴데 거기는 갤러리 그 카페 자체가 갤러리 같아. 1, 2층인데 다 미술품으로 이렇게 쫙 다 되어 있어요. 어. 음, 근데 그것도 주말 아침에 갔더니 사람이 별로 없어갖고 거기서 정말 인스타 각에 사진들을 많이 찍으면서 즐겁게 투어를 즐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택이요. 저도 되게 진짜 요즘 반성하는데 저도 되게 서울 중심 사람이어서 서울에서 벗어난 적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평택이 굉장히 느낌으로는 미군 부대, 우린 미군 부대를 알잖아요. 그 미군 부대에 약간 시골이다? 뭐 아니면 뭐 허허벌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거의 지금 내가 볼 때는 초기 네, 분당에 이제 아파트 올라갈 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개발이 되더라고요. 네, 음. 그래갖고 이제 물론 허허벌 파는 데가 아직 좀 있긴 한데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굉장히 신도시 같은 느낌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그 각 지역마다 고유한 재미들을 발견할 수 있겠다. 서울만 우리가 느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인식을 확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386 세대
그러니까 이제 저물어가는 그런 거하고 약간 좀 상징성이 겹치는 것 같은데, 우리 맞아요. 교수님은 좀 젊으셔가지고 그런 감흥이 그렇게 있으시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확 오거든요. 근데 또 이제 미디어로 게임 만드신다고 하고 나름 트렌디하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박완규 배우님이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저는 붉은 낙엽 보면서도 공감 많이 했거든요. 납득을 시켜주시지 않을까요, 연기로? 진짜 연기는 잘합니다. 네. 어, 멋져, 멋져. 진짜 저는 완규 배우님을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요 근래가 제일 멋있고요. 무대에서.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저께 카페에서 너는 여자만 생기면 다 끝이겠다. 더 완성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빵 같은 걸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연애를 안 해갖고 이 배우님이 너무 이게 뭐가 뭔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규 배우님의 연애 생활을 위해서 이런 좀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라든가 뭐 이런 데를 좀 같이 가자라고 의기투합을 하였습니다. 아니, 근데 거기 막 카페에 계신 분들이 박완규 배우님 얼굴 딱 보고 막, 배우다 막 아, 이런 얘기 안 해요? 몰라. 전혀 몰라. 못 알아봐요? 전혀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그렇구나. 평상시에는 분장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는 전대를 차고 온 거야. 전대 같은 복대를. 그래서 그 전대를 차고 와서 내가 지금 일수가냐고. 이러면 여자 다 떨어진다고. 엄청 구박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 음. 서울에 오면은 꼭 보고, 그 온달 대구탕도 포함해서 온달대구탕 작품의 진짜 이미지를, 맛있습니다. 네, 네, 작품의 이미지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네. 침이 꿀꺽 넘어가는 공연이었습니다. 저 제가 요즘 지방 가게 되면 또 여기 맛집들 이렇게 하나씩, 아니, 근데 너무 뭐 지방이라서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니 다니면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다니시고, 그러게 사람들 좋은 사람 말입니다. 다 만나고. 저도 아이고, 몰랐던 지방 투어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곧 서울 공연이 온다고 하니까 관심 가지시고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리뷰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